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호르무즈 사태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군함 한국 선박 피격당했다. K 대포밥 등장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터미널 누가 공격했는가? 트럼프 또 최후 통첩. 살라미 전략 먹히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에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011년입니다. 한 아랍학자가 카이로에서 광학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600년 뒤에 베이컨, 갈릴레오, 데카르트, 뉴턴 이런 사람들이 심화 탐구를 했죠. 965년 바스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븐 알 하이삼. 이 사람이 쓴 책 광학의 원리 앞텍스입니다. 이것이 현대 광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인들은 눈에서 어떤 빛이 나와서 외부의 사물을 인식한다. 거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알 하이삼이 외부에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맺혀서 인지한다. 바로 이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케플러, 갈릴레오, 로저 베이컨, 이 광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론에 근거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이 이스탄불을 무대로 이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 필터를 쓰고 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멕시코, 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 이런 영화에는 노란 필터를 씁니다. 야만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 영화 그 무대를. 자, 그런데 미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는 아름답게 이제 밝은 자연색 톤, 이제 푸른 차가운 파란 톤을 씁니다. 이것은 진보 문명의 상징. 그런데 노란 필터는 질식할 것 같고 혼란스럽고 억압된 것 같고 폭력적이고 자,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죠. 어떤 범죄 영화에 노란 필터 쓰듯이. 바로 이것은 오리엔탈리즘, 현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식민주의적인 것. 제3세계를 우습게 보는 거죠. 유럽에서 자, 유럽은 정원이고 나머지 세계는 정글이야. 가끔 가서 이제 가이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유럽이 자, 우리는 늘 옳고 선하고 너희들은 틀리고 범죄적이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란 외교부 대변인, 외국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초강대국인데 니들은 왜 말을 안 듣냐? 미국이 지금 엄청 힘이 세지 않냐? 너희들이 왜 물러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초강대국이야. 훌륭하고 강력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페드로 산체스. 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금 가자 지구 문제 그리고 이란전에 있어서 미국과 서방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강경하죠. 자, 그런데 터키 상공에서 그의 전용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착륙을 해서 무사히 이제 착륙을 하고 에르도안이 도와줘서 이제 고쳤는데 자,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 어떻게 스페인이라는 그래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가? 누군가 노리는 것이 아닌가? 페드로 산체스를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지정학적인 인식, 그게 단계별로 나온 겁니다. 좀 풍자적인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제로. 이것은 미국, 이스라엘, 서유럽은 늘 오라. 선하고 민주주의의 나침반 비컨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소중히 해. 그런데 레벨 1으로 올라갑니다. 좌우 문제로 보는 거죠. 전부 극우가 어쩌고 빨강이가 어쩌고 이런 대립으로 봅니다. 레벨 2. 이스라엘이 미국과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레벨 3로 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패도 앱슈타인도 등장하고 이스라엘 미국이 어떤 툴을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글로벌 엘리스트를 시켜서 세계를 파괴하고 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레벨 4. 이게 이제 진국이죠. 이 세계 인구 1% 그것도 안 될 겁니다. 0.1%. 이 정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미국도 지배하고 아프리카, 남미 다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미국이 아프리카를 착취하고 또 이 구도도 만들면서 그들이 또 위에서 미국을 착취하고 이런 식으로 0.1% 되는 사람이 완전히 세계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다. 저는 이 이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이 남미와 아프리카를 착취한다. 그럼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 스위스 갈 때 느낌 그겁니다. 미국은 늘 한국보다 물가가 싼 나라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비싸고 이런 건 있습니다만 90년대, 2000년대 IMF 터져 그 이유도 그렇습니다. 2010년대 이때 보면은 한국에서 먹거리 미국 오면 비슷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슈퍼 가면 훨씬 싸죠. 그런데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미국 물가는 과거 영국 런던 물가 그리고 스위스 물가 이것과 이제 비슷한 수준은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할까요? 한국보다도 제조업이 없는 상태에서 서민들은 서비스 직종 이런데 파트타임 이런데 많이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제한되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삶의 질, 일반 서민 기준으로 미국 서민이 이제 한국 서민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자주 가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인식론이다. 그리고 중국의 산업 근육. 이 중국은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무언가 만들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을,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것을 결여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국과 일본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국만큼은 아닙니다. 중국이 매우 저렴한 비용에 이런 것을 만든 능력을, 효율적으로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죠. 유럽이나 일본은 좀 비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정제 석유 수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이지리아는 휘발유나 이런 걸 수입을 했습니다. 내부에 정유 시설이 없죠. 그런데 중국이 단코테 석유 정제소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나이지리아를 이제 휘발유를 수출하는 나라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 뭐 풍자한 만화입니다. 그리고 짐바브웨, 여기 이제 히토류 관련된 건데 황산 리튬 이거 생산하는 공장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유럽이나 미국은 여기 들어가면 자원만, 원석만 가져갑니다. 원석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돈 몇 푼 집어 던져주고. 자, 이들은 아프리카의 제조업 기반을 만든다. 남미의 제조업 기반을 만든다. 이런 것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니까지 것들이 무슨 제조업이냐, 웃기지 마. 그런데 어쨌든 중국이 이런 공장을 지어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물론 뭐 중국 노동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렇게 엔지니어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되고 또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렇게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과거 일본도 가졌습니다. 일본이 동남아 돌아다니면서 공장을 짓고 이런 건데 이것이 일종의 이제 선순환 과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제조업이 공동화되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미래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포드 CEO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저가 전기차를 좀 몰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차량 기술이 포드보다 우수하다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오면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수입을 금한 겁니다. 이것은 포드 CEO가 직접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이 요즘 눈부십니다. PPP 기준으로 이제 태국을 따라잡았다. 물론 인프라나 이런 것은 아직 태국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이 정도 발전을 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제재, 여기 이제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정유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재를 가했죠.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제재안을 따르면은 중국이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했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물과 관련된 겁니다. 휘발유, 항공유,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들. 자, 중국이 만드느냐, 그리고 미국이 컨트롤하느냐. 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계는 중국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소식인데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로 명단을 통보를 했는데 이 젤렌스키는 정부가 엉망이죠. 그래서 이제 시체 하나 던져주고 네 아들이야 이러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매장을 하고 이래 슬퍼했었는데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죠. 이제 러시아가 석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나치 문양, 여러분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치 문양은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이놈도 참 정신 못 차렸는데 어쨌든 죽었던 사람이 이제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 참 좋은 소식이죠. 자, 그리고 스피릿 에어라인. 이제 유가가 한 3불 정도다 이러면은 살 수 있는 생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4.5가 되니까 이제 뒤로 나자빠진 거죠. 베센트에게 따지니까 베센트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델타 에어라인 많은 항공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프트한자 2만 편의 운항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싱가포르, 일본에 있는 항공사도 조인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항공유가 없어서 중단한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공유가 없어서 중단을 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경제 여파 이제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석유는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중국에 계속 팔려고 했는데 달라 했죠. 중국 싫어. 위안화하면 할게. 이제 캔슬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와서 정제를 하고 있는데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이건 당연히 또 중국으로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글로벌 사우스는 글로벌 사우스끼리 이제 뭉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방중한다. 글쎄요. 좋은 성과가 없으면 이거 트럼프의 망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호르무즈 사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센트컴이 뭐 자유의 항해 이것을 호르무즈한다. 그래서 선박을 통과시키겠다. 미 해군이 나서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실제 지침은 이겁니다. 상선들 있죠. 여기다가 오만 해안까지 가까이 항해해보고 상황이 해결됐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미 하군 함정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니들이 한번 빠져나와 볼래?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국적의 선박이 한 대 맞은 것이 아닌가. 아직 누가 쏘는지도 이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터미널, 이 수출 터미널입니다. 여기 이제 불길이 치솟았는데 드론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다. 미국의 군사 모험주의다. 즉, 미국이나 이제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도 이쪽에 이제 후자이라입니다. 여기에 드론이 날라왔는데 이란은 부정했습니다. 우리가 쏘지 않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쏘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했죠. 이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이제 자극을 해서 이제 이란과 싸우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목적이죠. 그리고 오늘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란이 지난번에 이제 이 중국산 드론입니다. 이제 윙루 쏘는 겁니다. 이 4대 정도 격추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란에 폭격을 했다. 그런데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건지 사우디아라비아 건지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랍에미레이트 거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이란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선박 한 척, 한국 국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확인을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맞았습니다. 불길에 휩싸였는데 이란이 쏘았는가 이것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K 대포밥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죠. 아직 모호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선박이 맞았다. 이렇게 거창하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국도 이제 전쟁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K 대포밥 쓸만하죠. 한국의 해군 함정도 있습니다만 특히 탐나는 것은 한국의 육군입니다. 이 전쟁은 결코 해군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공중 폭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력, 배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예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지상전밖에 없습니다. 이때 지상군이 강한 나라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한국 지상군이 제일 낫죠. 자, K 대포밥, 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이제 우파라는 분 몇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군을 초대를 했다. 이제 가서 미국과 함께 싸워서 이란 놈들을 썰어버릴 때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그런 모습 봤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한국 언론에도 도배가 되었습니다. 패트리샤 만시가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이 한국에 이제 호소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을 쳐서 이런 일이 터진 거죠. 이란을 왜 쳤는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 군 정보기관도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말을 바꿨죠. 미사일 프로그램을 없애야 된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메네이 참수해야 된다. 이 말을 바꾸면서 두들겨 패고 여대생 기숙사, 여자 초등학생들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병원도 두들겨 패고 이 생쇼를 했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제 협상으로 풀 생각이 없다. 저도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이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 이제 단기적인 타격으로 이란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을 모으려고 하는데 독일, 일본, 한국 모으려고 하는데 쉽진 않죠. 이제 단기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계는 준비해야 된다. 진짜 고통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란이 공격했다. 이것을 가정하고 누가 올린 글인데 아랍에미레이트 우회 수출로 이것을 깼습니다. 이란의 대응은 명백하다. 이쪽은 나의 나발이다.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 문제, 즉 전쟁 배상금입니다. 통행료라고 바꾸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정해 주기 전에는 너희들은 못 나가 이렇게 한 겁니다. 배는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우회로 이걸 깼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수출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양법에 따르면 무해 통행, 어떤 민간 선박이 있으면 공해상으로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법상 자,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상대국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과 연계된 선박에 대해서는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선박뿐만이 아니라 GCC 국가, 이들도 이란 공격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안이라는 특색, 이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3,500명의 민간인을 미국이 죽였습니다. 미국과 GCC 국가들은 무해하지 않다. 이제 위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기본적으로 이란에 있어서 연안입니다. 연안국에 있어서는 다른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해 통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24시간 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후 통첩 24시간 줬습니다. 또다시 24시간 최후 통첩을 했는데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때린 거,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 전쟁을 지나치게 스트레치하고 있다. 경제전,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다 이제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패를 과도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이란을 두고 주변까지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미중 대립으로 끌려들었을 때 뭐 중국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이 동참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들과의 대결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커 칼슨 방송 관련돼서 이야기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윌커슨 대령이 나와서 과거 이제 딕 체니와 도널드 럼스펠드입니다. 중국과 열전을 한판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이건 한 2000년대 초입니다. 이때 중국과 싸워야 되겠다. 뭐 그때 생각하면 좀 이제 그렇죠. 왜냐면은 중국의 해군은 그때까지도 아주 약합니다. 뭐 군사력이 한 2015년경부터 이제 일치월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기 전에 중국과 한판 싸워서 중국을 억누를 그럴 계획을 딕 체니와 이제 럼스펠드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과 싸운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중국과 어디서? 결국 한반도가 될 겁니다. 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지도 한번 딱 보면은 중국과 다이렉트로 싸울 수 있는 것은 한반도밖에 없죠. 결국 이 한국전을 이용해서 중국을 끌어들이고 한판에서 중국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과거에 했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모릅니다. 누가 쏘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배가 한 척 불타고 있는데 한국 국적인지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화주가 한국인인지 뭔지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죠. 자, 이 무모하게 나가다가 두들겨 맞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라고 시켰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특정 배에 너 나와봐 하면서 이제 나오다가 두들겨 맞고 이란이 쐈다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쟁은 미국 단독으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그림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굴복당해서 지상군 그리고 해군 병력을 보낼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은 어쨌든 미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시큰둥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은 로우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유럽은 늘 이란의 붕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이번 전쟁이 시작될 때 지원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뭐 물자 날라오고 이거 독일 놈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어떤 방식으로든 동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상군이 아니면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갖추어진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때까지 호르무즈 앱이 풀리지 않는다. 세계 경제 공황이 온다. 그리고 이런 경제 공황을 이용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공격의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공황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란 완전히 깨버리자. 지상전으로. 그래서 한 20만을 만듭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조인하게 될 겁니다. 3차 대전이 터지게 되는 거죠. 물론 핵은 쓰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후제스탄 쪽으로 이들이 이제 들고 오게 될 겁니다. 이때 서방의 윤합군이 패배한다. 이때 한국 육군은 대포밥으로 그냥 두들겨 맞고 콩가루가 되면서 어머니 보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이 사막에서 쓰러져 갈 겁니다. 당장은 전쟁 안 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란 내 온도가 51도 그리고 체감으로 뭐 8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탱크나 이런 게 끌고 갑니다. 그럼 바로 퍼져버립니다.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이런 전자기계 안에 녹아내리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지상전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경제 공황을 일으킨다. 그리고 경제 공황은 미국에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 공황이 터지면은 이 자원이 없는 국가들, 한국, 일본, 그리고 뭐 독일, 이런 나라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치명상을 입으면은 그것은 그대로 미국에 득이 됩니다. 미국에는 에너지도 있고 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미국으로 더욱더 빠르게 옮기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착하다. 트럼프도 사람이겠지. 트럼프도 착한 마음은 조금이라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사악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악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 프로젝트, 이것은 인간의 어떤 상식을 넘어선 어떤 극단적인 사악함을 띌 수가 있는 거죠. 다면적으로.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사악함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니 저 방송 중에 이제 자주 이야기 드렸는데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배계급, 이거 꼭 미국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에도 일본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서로 이제 연계가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의심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군 보내는 거,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결사 반대해야 됩니다. 여기 가면 죽습니다. 이것은 진짜 전쟁입니다. 세계대전이고 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국, 일본, 유럽군이 모여서 이란과 싸워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폭탄 맞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에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